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 짧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생각이 나서 테슬라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앞서 좀 틀린 부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는 크게 어긋나진 않았지만 요소에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의견들 댓글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댓글에 없긴 했는데요. 그냥 제가,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도 있었고요.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물론 메트롤로지 파트 뒤에, 투가 전자 현미경이라든지, 그러니까 TEM이라든지, SEM의 EDS라는 걸 얘기해서 굳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뜬금없이, 이 스펙트럼이 NMR과 비슷해서 뭔가 제가 NMR인가라고 했는데 사실 엑스레이로 찍은 겁니다. 근데 그 본질은 벗어나진 않았고요. 결국 이 아톰들의 조성을 정확히 알려고 하는 거니까요. 다시 봐도 진짜 대단한 게 이제 NMC 955 이거 되게 쉽지 않은 거였는데 테슬라가 이미 쓰고 있는 거죠. 니켈을 무려 함량을 90% 이상 넣는,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를 굉장히 많이 올린 거죠. 그래서 원통형에 있어서는 진짜 이제 뒤처지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계 최고라기보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왜냐면 동등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추후 실리콘이라든지 몇 가지의 이미 학계에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기술들을 이제 버무리게 되면 아직도 여지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댓글에 이거는 너무 잘 남겨주셔서 900kWh죠. 500마일 가는 게. 근데 제가 500으로 얘기한 게, 저기 보면은 에피션시가 효율을 100kW per 100km 트래블로, 그러니까 효율을 좀 증가시킨다고 하는 바람에 마일과 킬로미터가 혼선되고, 그 100kWh per 100km니까 한 500km 가려면 500kWh 정도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효율을 계속 증가하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배터리를 좀 줄이면 당연히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더 이제 장거리를 간다든지. 근데 500km 이상 필요할지. 물론 이런 분들은 쉬지 않고 가긴 하지만,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시연할 때 400마일, 500마일 가까이 그냥 가는 걸 막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럼 800km죠. 댓글에 알려주셔서 900kWh까지 이제 싼 게 아마 제일 낮은 버전이 500kWh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무지막지하게 먹는 거죠. 근데 이게 기가 네바다에 이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LG에 이게 제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가 네바다 배터리 공장, 합작 공장이죠. 이게 한 40kWh 정도 가까이 39 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이걸 이제 얘기하니까 LG는 폴란드 공장에 그게 이제 86kWh 정도 캐퍼시티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90kWh. 근데 의미가 그게,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이라는 게 얼마나 가동률이 높은가, 그리고 어떤 배터리를 생산하는가도 또 달려있겠죠. 참 이게 애플 투 애플로 비교가 어렵다라는 점. 그래서 한국 뉴스를 찾아보면은 가동률이 30%대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힘든 부분이죠. 물론 LG도, 그러니까 한국의 배터리 회사도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지만, 자동차 회사만큼 직접 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를 팔면서 자기가 직접 모든 거를 컨트롤하려고 하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소비자의 수요까지 완벽히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만 가격 조절이라든지 여러모로 변수가 더 많기 때문에 꾸준히 저기서는 저만큼이 계속 나가거든요. 그걸 원통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데 단순히 이제 생산 용량으로 비교하는 게 너무 그렇게 또 큰 의미가 있진 않죠. 왜냐면 중국을 그럼 따라가기가 어렵죠. 중국이 단일 공장은 아닐지라도 그 조금만 떨어진 거 그냥 합치면은 몇백 기가와트는 그냥 넘어가니까요. 근데 이제 대다수 인산철이거나, 근데 이제 하이니켈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배터리를 어떻게 하느냐.
종류도 여러 가지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인데다가 저걸 미친 듯이, 왜냐하면 대충 자동차를 지금 잘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대만큼 폭발적으로 팔지 못하는 거지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엄청나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저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그렇게 잘못 얘기한 것 같진 않다. 그리고 기가 네바다의 계획을 보면은 여기서 4680도 무려 100기가와트의 4680 셀 배터리 2170을 치워버릴 것 같지는 않고 무려 100기가에, 그리고 여기 플랜이 2031년까지 20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저도 이제 말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주셔서. 배터리 회사들이, 이건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건데, 이 목표치랑 이런 것들이 너무 혼동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많이 만들고 있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얼범 대충 묶어버리면은 중국이죠 뭐. 그러나 이제 원통형으로, 그리고 이런 하이니켈 배터리를 인산철은 자기가 안 만드니까요. 그리고 저런 단일 규모로, 그리고 쉬지 않고 가동률도 거의 뭐 엄청 높을 테니까요. 높다고 추정하는 이유는 차를 계속 북미에서는 여기서 대다수 이 배터리를 쓰니까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가, 잘못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200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가는 걸 보는데, 참 과거 뉴스 보면 테슬라가 4680 셀을 기법할 거라는 뉴스가 참 얼마나 이게 참 말이 안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터리 회사지만 자기 쓰기도 바쁩니다. 워낙에 차를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만들면 배터리 회사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래저래 다시 확인해도. 그리고 진짜 재미난 뉴스 나왔는데, 물론 당사자들은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게 의심스러웠거든요. 이제 과거에 제가 말한 뉴스의 팔로우업이죠. 웨이모가 지커라는 중국 회사의 미니밴을 가지고 로보택시를 좀 다음 버전에 생각하는 뉴스가 나온다면서,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제가 그때도 이 뉴스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좀 비판적이어야죠, 그런 면에선. 아니 어떻게 중국 미니밴을 가지고 미국에다가 로보택시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역시 가격을 버리긴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대안이 현대 아이오닉 5가, 그렇죠, 중국이 힘들면 한국이 정말 좋은 파트너죠. 이렇게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아이오닉 5가 좀 많이 웨이모랑 이렇게 합쳐져서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들은 거부하고 있고, 여기도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치지형, 왜냐면 현대기아차도 셀프 드라이빙을 연구하고 있고 투자한 회사도, 스타트업들도 있는데 웨이모까지, 참 좀 복잡은 하지만 그래도 저도 한국 기업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같이 잘해보면 어떨까, 이게 더 현실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커보다는. 근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다음 뉴스로 넘어가기 전에 GM도 뭐 해고하느니 부서를 축소하느니 포기하느니 해도 이 자율주행차를 포기하기가 참 어렵죠. GM의 자회사인 크루즈가 다시 밴당했는데, 사고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풀려서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포기하기가 참 어렵죠. 이게 GM 보면은 지금 CATL이랑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GM이 배터리를 이제 자체 생산하려는, 그러니까 테슬라를 따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CATL의 또 이제 기술 라이센싱, 이거 포드랑 비슷하죠. 한다 그러다가 포드는 한 발 물러섰죠. 그리고 심지어 전기차도 생산을 줄이고 있고 좀 간을 보고 있는데, GM이 또 CATL이랑 그 포드가 했던 그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배터리 가격이 너무 아직
비싸요, 하기에는. 내연기관이 그만큼 너무 터무니없이 싸고 자동차 회사들한테 너무 많은 이익을 진짜 안겨주죠. 뭐 물론 구조적인 원인이긴 한데 R&D도 안 하고 껍데기만 바꿔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또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려면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참 중국의 저 손을 떼기가 참 어려운. 마음은 저기가 있는데 정말 복잡한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복잡함이 제 결론입니다. 저도 어떻게 챗GPT도 풀기 힘든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폭스바겐도 보면요, 독일에서 팩토리를 힘드니까요, 지금 전기차가 잘 안 팔리죠. ID4가 막 테슬라 잡아먹네 어쩌네 하는 것도 참 옛날에 위협이 되네 마네 그 참 우습죠. 지금 생산을 좀 중단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ID4를 그렇게 제가 여기서 많이 보질 않기 때문에 참 이게 모델 Y를 잡는다는 둥 마는다는 둥 지금 보면 참 지나고 보면 지나면 다 밝혀지죠. 저도 그렇게 상품성이 높다고 보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참 다 이렇게 판명이 나는 거죠. 지금 폭스바겐이 힘들어서 독일의 공장을 클로즈 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독일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벌써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노조라든지 당연히 정치적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요즘은 회사가 자기가 힘들어서 공장을 닫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닫지도 못합니다. 저러다 회사가 힘들어지면 그럼 공적 자금 이렇게 세금을 투여해 주나요? 줄 것 같긴 한데 경영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워낙 장치 산업이고 하청업체다 고용 개수도 엄청 높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 정부는 클로즈 하지 마라. 이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또 하겠죠. 그랬더니 이제 폭스바겐이 내연기관도 잘 안 팔리고 이러니까 이제 중국이 워낙 전기차로 이제 하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을 닫으려는 듯한 뭐라도 이제 원가 절감과 이제 나가는 돈을 축소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되면 저거라도 하고 이제 폭스바겐은 좀 감축에 들어간 모습이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에서는 저건 좀 더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중국 정부의 압박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텐션이 좀 적으니까. 근데 저것도 좀 지켜봐야겠죠. 참 정치를 안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자동차에 있어서는 너무 얽히설키 이게 다 서로 상호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가끔 하는데 하기가 무섭죠. 자, 다음은 이건 진짜 놀랍더라고요. 진짜 이걸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테슬라 모델 Y가 미국에서 상방 through Q2 New Vehicle Registration에서 무려 2위를 차지하는 올해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엄청 잘 팔리는 거죠. 1등이 근데 토요타 RAV4입니다. 토요타도 진짜 대단하죠. 그 테슬라 모델 Y가 저기 내연기관도 아닌데 전기차로 2등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건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캘리포니아에서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라든지 요즘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참 이것도 애증에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긴 한데 그래도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각 변동이죠. 원래 저 1, 2, 3등은 변하지 않죠. 여기 픽업 트럭의 나라니까. 근데 포드 F150이 3등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와, 이건 좀 쉐비 실버라도 지금 몇입니까? 5위입니다. 원래 3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3대장들이 다 내려왔어요. 물론 탑10에는 포드 F150이나 쉐비 실버라도는 지켰는데 이럴 수가. 이 픽업 트럭이 이제는 낮아지고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여름에 지금 포드 F 시리즈 램 이런 게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픽업 트럭을 잘 사지 않고 그래도 SUV는 혼다 CRV가 4등입니다.
야, 미국인데 이제는 픽업 트럭도 힘들어지는. 와, 테슬라 아니었으면은 진짜 자존심이 구겨질 뻔했어요, 미국이. 이제 픽업 트럭도 내려가고 진짜 일본 친구들이 다 해먹는, 일본의 SUV가 다 해먹는 시장이 됐다. 아니, 토요다는 1등도 토요다고, 저 토요다 캠리도 있고 토요다 코롤라도 있고, 여기가 미국 시장입니까? 일본 시장입니까? 물론 그 다음 GMC 시에라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트럭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포진하긴 했는데, 아, 토요다 참 대단하네요. 이게 미국 시장인데 뭐 워낙에 토요다가 잘하긴 했지만, 이제는 트럭이 내려갔다라는 점. 혼다도 대단하죠. 힘들다 그래도 혼다 시빅을 마지막으로 올렸습니다. 뭐 닛산 로그도 그렇고요. 예,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일본 차들이 물론 이제 미국 생산이긴 한데 일본 차들이 도대체 여기 몇 대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제 픽업 트럭도 힘들어지는. 거의 한 30년, 40년 연속적으로 보면. 근데 지난 한 50년 스펙트럼을 보더라도 이거는 이런 변화는 정말 정말 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마켓이 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걸 데이터를 좀 읽을 수가 있었고요. 앞서 얘기한 현대기아의 어떤 웨이모 콜래보레이션, 본인들은 다 그런 얘기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심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현대기아가 이제는 2024년 전반기 이제 종합 점수를 보면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미국은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점유율 두 자리를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10%를 먹어서 그래도 포드를 위협하는, 뭐 일본만 잘합니까? 한국 자동차 업체들도 미국에서 진짜 한 획을 굴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대단합니다. 테슬라도 엄청나죠. 아니, 쟨 내연기관 안 판다니까요. 전기차로 막 저 비싼 걸 저렇게 파는데도 4.1%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에버리지 트랜잭션 프라이스도 지난번에 막 얘기했듯이 완전 고급입니다. BMW, 벤츠 저리가, 왜냐면 BMW나 벤츠 C클래스나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데 테슬라는 지금 사이버 트럭 때문에 에버리지 트랜잭션 프라이스가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 비싼 걸 팔면서도 점유율이 4.1%라는 거는 여전히 잘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